어저께 피복 테이블을 한 개, 조금 해봤죠. 어저께 배치까지만 있습니다. 그거 열어놓으시고요. 일단 최근 92페이지. 어저께 3장 출제 요한 01. 출제 요한 01 문제 여시면 됩니다. 배치까지는 어저께 저장해 놨고요. 요소 연결한 데 있죠. 오늘은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살펴, 이제 설정을 좀 할 거거든요. 그 학계, 급여 학계라는 것은 필드 이름인데요. 이 필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체에 대한 비율로 바꾸는 방법은 해당 필드에서 오른쪽 버튼 여기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표시 형식을 돼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것은 총합계 비율을 말합니다. 총합계 비율을 클릭하시면 돼요. 전체가 총합계입니다. 저라면 100분율로 이렇게 바뀌죠. 그럼 결과가 그림에 나와 있는 듯이 똑같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나를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천단위 꼽은 기호는 여러분들 샵, 콤마, 샵 0을 쓰거든요. 그래서 숫자, 여기에 천단위 꼽은 기호는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자리마다 쉼표를 붙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참조로, 0으로 끝나는 경우하고 샵으로 끝나는 경우의 차이점은 입력값이 0만 있을 경우에 1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0을, 숫자를 대신한 경우 샵하고 0이 있거든요. 0으로 하면 0값일 때는 0을 표시하지만 샵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0값이더라도 0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문제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수가 숫자 0이 없죠.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걸로 가시면 다른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샵 콤마 샵샵 0으로 가시면 뭐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감점 사항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천단위 구분기호라면 샵 콤마 샵샵 0으로 정하시면 돼요. 그럼 쉼표는 세 자리마다 쉼표 찍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 천단위 구분기예요. 근데 이것은 원단위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책 보시면 기본 단위가 천이 되도록 이 말은 우리 잠시 후 수치를 보면 원래 여기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단위고 천원 단위로 바꿨을 때는 이 공세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2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요 화면상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원래 요 안에 있는 값은 200만 입력돼 있거든요. 요 화면상이 이제 천원 단위로 표시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단위가 천원 그리고 쉼표를 찍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내려와서 샵 콤마 샵샵 0은 세 자리마다 쉼표를 넣겠다 그 말이고 마지막 쉼표는요 10의 삼성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짜 세 개가 날아가니까 이 단위는 천원 단위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찍으면 10의 6성 생략 나눠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쉼표라는 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원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로 돼버립니다. 이 세 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숫자 관련 형식 기호는 네이코를 할 때 다시 정리를 할까요? 요것은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샵, 콤마, 샵, 샵 0으로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 쉼표는 10의 삼성으로 나눈다. 그렇게 하십니다. 두 개면 10의 6승.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잡고 기본금과 상여금 데이터 값 영역만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하면 되거든요.
직접 형식을 정의할 때는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표시 형식 탭에서 직접 사용자가 형식을 정의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샵, 콤마, 샵, 샵형은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일단 선택하고 요 뒤에 심표만 한 개 찍어주면 이 금액을 잘 보세요. 200만 원이 20만으로 20만이 아니고 2천으로 바뀝니다. 2천으로. 콤마 한번 찍어볼까요? 공짜 세기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네 번째 거고 다섯 번째 것은 이제 요 피벗 테이블을 꾸며보자 그 말이거든요.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넣는 방법은 디자인 탭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피벗 스타일,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룹에서 요 버튼이 자세히 버튼이거든요. 다 보려고 눌리는 겁니다. AR을 클릭.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통은 중간이 보통이거든요. 여기에 첫 번째 스타일에 마우스 올려보세요. 이름이 뭐라 나오냐면, 보통으로 나오죠, 보통. 그죠? 이하가 보통. 그러면 번호는 열 번째 스타일을 선택해라. 그 말이죠.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열 번째는, 위치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거죠. 중간에서. 야가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클릭. 이렇게 하면 10점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개라도 틀리면 0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픽업 테이블은 좀 잘 봐요. 픽업 테이블이 잘 틀리거든요. 책에 있는 픽업 테이블은 여러분들 실전 문제는 아닙니다. 기초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요거 아까 천 단위 구분기호 넣고 단위가 천으로 바꾸는 방법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요 백분율로 총합계율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것을 시험에 뭐 문항문항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기출에서도 이런 설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닫기 하시고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자, 내기시가지고 여러분들 102페이지 보시면요. 완전 정복 01을 엽니다. 자, 일단은 외부 데이터 또 갖고 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똑같습니다. 기존 연결. 그리고 우리 어저께 경로 알려드렸죠. 요걸로 하면 공통사항이라고. 특별하게 액세스 파일 안에 특정 어떤 필드를 가져오지 않는 문제는 이게 빠릅니다. 더 찾아오. 그리고 우리는 실어 가셔가지고 2024 커말 1급 2월 4일 방특반 거기에 엑셀로 가셔가지고 작업 파일 3장 출제 유형 01 보안해 보시면 품목이라는 액세스 파일이 있죠. 야를 더블 클릭. 그럼 막바로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뜨죠. 여기서 pivot 테이블 보고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림 보시면 넣을 위치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우리 책에서는 B3이 pivot 테이블이 만들 위치예요. B1 하시면 안 됩니다. B1은 필터 자리거든요. 필터 자리 시작 위치를 잡아버리면 필터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B3을 야를 변경합니다. B3을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어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확인. 뭐 보안 때문에 하기 뜨는 게 있을 건데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치가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자,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저 위에 지점이 있죠. 그 부분은 필트 자리입니다. 필트에 지점을 넣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행에는 7월 밑에 8월이 돼 있죠. 일자 밑에. 일자는 행에 배치해야지만 그 날짜가 행 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서 일자 필드를 걸어서 행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뭔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날짜 데이터를 배치하면 엑셀이 그룹을 몇 개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룹된 것이 나올 거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수정할 거거든요.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일자가 들어간 것만 하지. 그다음 일자 또 행에 배치할 필드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책 보면 일자 옆에 품목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품목이 어떻게 행에 들어가 있냐면 DSLR, PDP 밑에 또 나와 있죠. 밑으로 에아가 쭉 들어가 있어요. 요번에는 행에 필드를 두 개 배치하시라. 그럼 일자 밑에 배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자 하위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품목을 걸어서 일자란 행 밑에 행 부분에 일자 밑에 놓으셔요. 그럼 지금 이하가 안 보이는 이유가 하위 데이터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잠시 여기에 7월 앞에 이게 확정 단추예요. 이거 늘리면 하위 데이터가 이 안에 보이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 그 마지막에 개요 형식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럼 이하가 데이터가 이렇게 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축소 단추 눌려가지고 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림 보시면 품목이 왜 행에 돼야 되는지만 이해하면 돼요. 음. 근데 우리가 배치할 때 일자 품목을 왜 이게 배치하는지를 모르면요. 여러분들 거꾸로 가서 복습하셔야 돼요. 어저께 내용을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 보면 7월 일자는 필드 이름이거든요. 7월 밑에 8월 돼 있고 밑으로 쭉 들어가 있고요. 품목도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DSLR 밑에 PDP. 그래서 행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열에 배치된 필드는 없습니다. 그림에서 없고요. 시그마 값은 여러분들 보시면 합계 개수, 합계 매출 보입니까? 시그마 값은 계산할 필드를 배치하는 거니까 이거에 배치할 때 힌트가 앞에 계산된 함수 이름이 나오거든요. 합계 혹은 평균. 그 옆에 있는 이름이 필드명이에요. 그럼 개수하고 여러분들 매출을 여기에 배치한 겁니다. 시그마 값이.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두 개 이상 필드를 배치하면요. 열 자리에 뭐가 생기냐면 시그마 값이라는 아이콘이 생겨요. 요 아이콘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그마 값에 넣었던 필드는 계산이 되지만 어떤 방향으로 출력되냐면요. 표시되냐면 이렇게 열 방향으로 결과 구했던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 열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계 개수, 합계 매출이 아래 방향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있던 시그마 값을 행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왜? 그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야를 걸어서 요 밑에 놓을 거거든요. 일단은 시그마 값에 계산할 필드 두 개, 우선 개수부터 걸어서 놓으시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시그마 값에 놓으면 합계 계산이 되거든요. 개수 밑에는 여러분들 매출 필드를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여기 두 개를 놓으시면. 그럼 시그마 값에 배치할 필드는 개수하고 매출. 그러면 배치했더만은 그 계산된 값이 어떤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야를 행방향으로 이동한 그림이거든요. 책에서는. 그럼 시그마 값을 어떻게 야는 손대면 안 됩니다. 야를 걸어서 품목 밑으로 놓으시면 놓아볼까요? 이렇게. 그랬더만은 이제 야가 행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잘 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마지막 작업, 기초 마지막 작업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형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pivot 테이블 안에 두고, 저 위에 디자인 탭에 가셔가지고,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형식으로 표시하면 실제 필드명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림은 안 똑같은 이유가 이제 그룹 설정을 할 거거든요. 일단 요까지가 기본 작업. 요까지가 잘 돼야 됩니다. 자, 안 되신 분들은 여기 보시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배치가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처음 다 생소하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반복입니다. 오직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일자 필드를 그룹에 냈죠. 자, 여기 날짜 데이터인데 지금 이 그룹이 몇 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짜 데이터 아무 셀에 가서 관계 없습니다. 요 안에 한번 클릭. 지금의 강의 속도는 어르신 강의 속도입니다. 충청도 버전이에요. 빠른 수업이 아닙니다. 확대도 해드리고 메뉴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하시면 돼요. 먼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놓칩니다. 7월이라는 날짜 데이터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 우클릭하는 이유는 그룹이 단축 메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야 돼요. 그룹을 클릭. 그러면 그룹은 여러분들 왜 하느냐? 지금 보시면 월 단위로 그룹이라 적혀 있죠. 그래서 날짜 데이터는 일, 월, 분기, 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1 빼고는 여러분들 단위만 선택해 주면 돼요. 어, 이것은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조심할 건 나중에 기출 문제에 1 단위로 그룹하는 게 있거든요. 잠시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1을 잠시 선택해 봤어요. 1 단위는 나중에 기출 문제에서 며칠 간격으로 묶여 있는지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확인해서 다르면 여기에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짜 수는 일주일씩 묶여져 있다면 이 날짜 수를 7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1 단위로 그룹하는 것 빼고는 날짜 데이터는 여러분들 단위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월만 선택하고 이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위에 것은 월하고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깔끔하게 책처럼 됩니다. 요렇게. 쓸데없는 1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까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여러분들 뭐냐면 세 번째 하수활표까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까지 잘 됐다면 네 번째는 뭐냐면요. 데이터 열이라는 것은 시그마 값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요 데이터가 여러분들 요거 말고 106 이런 데이터가 106이 여기서 보이니까 시그마 값 영역을 착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범위 잡고 셀 수식할 건데 이렇게 해서 밑에 쭉 잡겠죠. 시험장 가면. 예, 숫자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인 시그마 값 영역은요. 요소부터예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요 범위를 잡아서 이건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잡고 우클릭해서 셀 서식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표 스타일은 천단위 구분 교호라는 소리거든요. 숫자 선택하시고 천단위 구분 교호를 제가 체크하면 확인 눌리면 딴 거 싹 다 했어요. 역시 나는 천재야. 10점이야. 빵점입니다. 왜 빵점이냐면 여기에는 뭐 시화 영역이 아닙니까? 볼까요? 요 두 개를 아까 안 했거든요. 확인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셀스시. 천단위 구분기호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책 보시면 데이터 열에 표시되는 각 학계 데이터 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시그마 값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자리에는 형식이 지정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채점기가 여러분들 코드 알고리즘을 짜놓고 답안 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래머가. 다만 채점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알고리즘 안에 이 범위가 코딩돼 가지고 이 범위를 먼저 체크를 하고 답안 처리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 범위에 아무 서식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0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시그마가 명령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데이터가 없어도 실질적인 시그마가 명령은 요소.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잡고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셀 서식. 그리고 숫자 가서 전 단위 구분기호 체크. 그리고 확인 눌리면 보세요. 여기 전 단위 구분기호 넣어놨죠.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들 보시면 책하고 똑같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한 파랑 픽업 스타일 밝게 13으로 바꿀 건데요. 자, 어저께 제가 바깥에 두고 하면 픽업 테이블 메뉴가 업됐어요. 탭 메뉴가. 안에 두고 해야 됩니다. 안에 두고 픽업 테이블 분석 디자인 탭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디자인 탭 가야 됩니다. 그리고 픽업 테이블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밝게 중간 어둡게 해서 지금 문제에서 밝게 범주 안에서 찾아내 그죠? 이 순서대로 돼 있고 번호가 13번을 선택하면 돼요. 13번째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올리면 뭐 두 번째 줄 여러분들 끝에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연한 파랑 픽업 스타일 밝게 13 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돼야지만 10점을 주거든요. 그리고 다 했더라도 여러분들 꼭 결과 그림 보고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봐야 돼요. 내가 뭐 혹시나 빠뜨린 게 없는지. 없죠. 여기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책 문제였고, 그 다음에 프린터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3페이지입니다. 기출 패턴 제가 두 개밖에 안 해놨어요. 두 개 하면 패턴 느낌, 그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좀 알 수가 있다 보니까요. 자, 이번에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는 없고요. 자, 프린트물 13페이지입니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그리고 기출 문제는 로컬 디스크 C.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는 11시 반하고 좀 중복이 안 되기 위해서 일부러 2월 4일 특별반으로 제가 넣어놨거든요. 자, 여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픽업 테이블이라는 엑셀 파일 여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작업은. 프린터 보시면 청력 정보 액세스 파일인데 여러분들 뭐 특정 필드를 갖고 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좀 빠른 방법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기존 연결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더 찾아보기, 더 찾아보기. 그리고 시험에서는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OA 폴더에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는 OA는 아니고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2월 4일 특반 요 안에 들어가시면 청약 정보가 아래쪽에 있어요. 밑에 있어 밑에. 야를 더블 클릭 여시고요. 막바로 가족이 창이 열리죠. 그리고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표로 그대로 두고 작업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픽업 테이블 보고서로 바꿔 옵션. 그리고 여러분들 픽업 테이블을 만들 위치거든요. 이제 프린트 볼 줄 아셔야 되죠. 여러분들 B2가 아닙니다. B2가 아니고 B2가 맞고 B3이 아닙니다. 픽업 테이블 실질적으로 들어간 데이터를 들어가 있는 시작 셀 주소는요. B2거든요. 그래서 야를
B2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 클릭이 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B2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보안 때문에 뜨는데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역2는 그룹화된 이름이고요. 여러분들 지역 밑에 고양시, 수원시 지역은 행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개밖에 없고요. 부분은 85, 102, 135 이런 데이터거든요. 거기는 열 방향으로 이번에는 들어가 있는 필드가 있네요. 그럼 열에 부분을 넣어볼까요? 배치를 해보면 데이터가 표시가 되니까 아 맞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림에 나오니까 여기에 배치하면 나오니까. 음. 그 다음에 계산할 영역인 시그마 값 영역에 배치할 필드는 여러분들 한 개만 배치하면 그 어디냐면 행 레이블 위에 요 위에 보시면요. 프린트물에서는 기타 지역 2조 한 개만 필드를 배치하면 요게 계산된 필드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름이 학계 현재 예치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현재 예치금만 시그마 값에 배치하면 됩니다. 현재 예치금을 걸어서 놓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필드를 한 개만 배치하면 요게 필드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딱 배치까지만 했습니다. 배치까 이게 기초거든요. 기본.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일단은.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형식으로 바꿔냈죠. 그럼 우리 늘 이거는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실제 필드명으로 바꿔놓고 출제를 하니까. 어디서 하냐면요. 디자인 탭에 가서 그리고 항상 하던 겁니다.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면 실제 필드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추가 작업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작업이 끝납니다. 자, 추가는 설정 작업은 세 번째부터입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그룹을 했죠. 요번에 그룹은 데이터 성격이 야는 지역은 문자 데이터거든요. 우리가 그룹은 묶는 겁니다. 묶는 거. 그럼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시면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파주시가 묶어서 기타 시군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룹 이름을. 그럼 그것을 먼저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고양시, 수원시는 떨어져 있는 범위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일단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불연속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는 연달아 들어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음 범위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놓지 말고요. 파주시도 있거든요. 그러면 파주시 클릭. 요 범위 잡았던 이 부분을 묶어서 어떤 이름으로 기타 시군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문자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범위를 잡고 그룹해야 됩니다. 숫자나 날짜는요, 해당 셀에서 우클릭해서 그룹을 하지만은 문자는 그룹할 데이터를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잡더라 이거죠. 자, 그럼 범위 잡았던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볼까요? 우클릭하면 그룹을 누릴 건데요. 숫자나 날짜 데이터는 그룹화라는 창이 뜨지만은 문자는 그게 안 뜨고 그룹 1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한번 눌려보면 아실 겁니다. 그룹을 클릭. 그럼 여러분들 그룹을 눌려보면 요게 그룹 1이라는 이름이 생겼죠. 이하를 바꾸는 문제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문제처럼 이름을 바꿔야 되죠. 그럼 여기에 요 셀에 셀 포인트를 뒀다면 막바로 치면 지워집니다. 기타, 시군 치면 돼요. 그래서 그룹 이름을 바꿔주면 끝나죠, 요거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묶어가지고 범위를 잡아서 이따광역시도 해볼까요? 부산광역시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부터 컨트롤 누르셔야 됩니다.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블록 잡은 관에서 우클릭 똑같습니다. 그룹, 또 그룹이라는 이름에 가셔가지고 기타광역시라고 치면 되겠죠. 오타가 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선택하고요. 야는 우클릭해서 그룹, 야는 어떤 이름을 바꿔야 되냐면 서울 슬래시 부산. 자, 그러면 문자 데이터는 여러분들 블록 잡고 그룹에서 이름을 바꾸더라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세 번째까지 끝났고요. 반이 끝났고, 그 끝에 보면 구분은 정렬을 했죠. 이 정렬이 사실 정렬을 못해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선생님 정렬 맞지 않습니까? 85, 102, 135, 135는 맞잖아요. 아, 그런데 숫자로 따지면 이게 오름차순이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클릭을 해보면 수식 입력줄 보세요. 숫자만 입력된 게 아니고 문자와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는 정렬할 때 엑셀이 어떻게 정렬시키냐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한 개씩 검사하면서 정렬시켜요. 그 오름이라면 여러분들 앞에 8. 일단 8은 여러분들 제일 뒤로 가겠죠. 제일 크니까. 근데 지금 우리 그림에서 8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그럼 내림인가? 내림이라면 8로 오고 1, 3, 5 오는데 1, 3, 5 오지도 않잖아. 그죠? 8 다음에 102가 오는 거 맞잖아요. 두 번째. 아, 맞네요. 그 102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로 검사한다면 여러분 102가 맞는데 첫 번째라면 야가 내림이라면 야가 제일 먼저 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야는 1이니까 야를 비교를 못하죠. 그러면 두 번째 값은 야들 세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야 1등. 그럼 두 번째 0, 3 아닙니까? 그러면 85 다음에 두 번째 3이 크니까 1, 3, 5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2가 올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림도 아니에요. 내림이라면 85 다음에 135 와야 되는데 102가 오잖아. 그죠? 그래서 야 정렬된 게 아니고 이동한 거야. 보시면 85mm 제곱. 요것이 제일 앞으로만 간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 순서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야를 이동하면 되는데 이동하는 방법. 요 데이터를 어디로 맨 앞으로 이동할 때는 끌어서 놔도 되지만요. 그거보다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우클릭. 요거 했다가 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동이 있어요. 이동. 이동. 단축 메뉴 안에서. 요게 하살표 갖다 대면 우리가 안 끌어도 쉽게 이동됩니다. 어떻게? 처음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처음. 제일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요거 눌리면 돼요. 처음으로 85mm 제곱이 이하 이동. 요거 눌리면요. 그대로 이동되죠? 여러분들 우클릭해서 이동. 눌려볼까요? 제일 앞에 가네. 음. 이동해 놓은 거야. 그럼 왜 요 문제에서는 정렬하시오 돼 있느냐면 문제가 이상해서 그렇죠. 그죠? 그럼 이렇게 문제 낸 분들이 이상한 건 우리가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재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림과 같이 정렬하시오는 의미가 꼭 정렬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동을 해라는 소리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현재 예치금 표시 형식이죠. 현재 예치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시그마값 영역 숫자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도 되는데 범위를 안 잡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어차피 필드가 한 개에 대한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필드에서도 할 수 있어요. 범위 안 잡고. 그럼 필드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 잠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우클릭. 그러면 필드 표시 형식이라는 메뉴가 있죠. 요것은 범위 안 잡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요소 설정하면 야가 인식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는 범위 안 잡고 할 때는 필드에서 우클릭, 필드 표시 형식 메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셀 서식창이 땡이 뜨는데 필드에 대한 표시 형식만 바꾸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필드, 저 표시 형식 탭만 나옵니다. 보세요. 눌려볼까요? 원래 셀 서식은 6가지 탭이 있잖아요. 이것만 떡 나오는 거죠. 요거만 바꿀 거니까. 그리고 요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말 거냐면 숫자 범주 가서 여러분들 보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숫자 범주를 선택하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있죠? 얘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체크해서 확인을 했더만 적용이 되네요. 그죠? 선생님,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럼 요거 체크가 됩니다.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더라 이거죠. 그 대신 중요한 거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픽업 테이블에서는 조심할 거, 단축키를 절대 쓰지 말자. 픽업 테이블에서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방금 제가 셀 소식 갔잖아요. 이 블록 잡고 했을 때, 선생님 왜 그럽니까? 그냥 컨트롤 쓰면 되지. 되는데. 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픽업 테이블에서만 답안 코드가 달리 저장되는 게 있어요. 결과 화면은 맞는데. 그래서 이 말이 왜 떠도냐면요. 시험 쳤던 분들이 픽업 테이블을 똑같이 작업했는데 0점 처리됐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다면은 단축키를 썼냐고 물어봐 봤어요. 선생님 단축키 썼는데요. 컨트롤 1번. 똑같이 했는데 단축키 안 쓴 수험생은 감점이 없어요. 픽업 테이블 S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을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들은 얘기지만 근데 그 주최 측에서 대한상공에서 해서 픽업 테이블 쓰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도 픽업 테이블에서만 작업할 때 단축키 쓰지 말자. 요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놓으시고. 저까지 하고 여러분들 우리 10분 쉬었다가 픽업 테이블 두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14페이지 보시면요. CSV 파일은 콤마 세이브 약자거든요. 야는 쉼표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어요. 내려와서. 자, CSV 파일이나 엑셀 뭐 다 똑같습니다.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 요것도 여러분들 기존 연결 아이콘을 쓰시면 됩니다. 그냥 다 공통사항이에요. 액세스만 여러분들 이제 요거 안 쓰는 경우 어저께 설명드렸죠. 그죠? 근데 문제 보면 야는 쉼표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콤마 세이브 약자입니다.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자, 그건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똑같이 데이터 탭에 가서 기존 연결 똑같습니다. 메뉴는. 야를 클릭하시고 똑같이 밑에 보면 더 찾아보기. 그리고 우리 똑같은 경로로 갈 겁니다. 쉬러 가셔가지고 어, 우리 들어있는 실습할 소스 들어가서 이 안에 보면 여러분들 교복 판매라고 여기 CSV 파일이 있어요. 야를 더블 클릭하면 이것도 어차피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뜨냐면 텍스트 마법사가 떠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뜨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는 구분기호가 있다 보니까 이 마법사가 구분을 해서 갖고 오거든요. 그럼 구분기호로 분리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험장에서 너비가 일정한 뭐 옵션이 바뀌어 있다면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린트 보시면요. 내 데이터에 머리 거를 표시하시오. 그 말은 요 밑에 보면 내 데이터에 머리 걸 표시가 있죠. 야 체크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요 데이터를 필드명으로 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글자가 깨지면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은 뭐 선택할 필요는 없죠.
자, 중요한 것은 요걸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게 문제 있죠, 그죠? 요거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구분기호가 뭔지를 선택해라. 그 말이죠. 탭은 아니죠. 탭 체크 해제. 쉼표를 체크하자마자 여기에 보면 구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버리죠. 이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는 갖고 올 때 요 서식을 지정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일반으로 해놓으면 돼요. 일반으로 해놓으면 엑셀이 알아서 숫자 값은 숫자로 갖고 형식을 날짜 값을 때 날짜 데이터로 바꿔준다는 소리예요. 나머지는 다 문자로 변환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 갖고 온 열도 있거든요. 그 판매 일자는 여러분들 갖고 올 열이 아닙니다. 그 문제 보시면 판매 직원, 판매 구분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갖고 올 열은 어떻게 빼냐면 판매 일자가 선택됐다면 요 밑에 보면 옵션 중에서 열 가져오지 않음이 있어요. 이것을 옵션을 바꿔주시면 요 일반이었던 요 부분이 열 건너뛰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갖고 오겠다는 소리거든요. 갖고 올 때. 이렇게 꼭 선택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판매 직원은 갖고 올 거 맞고 학교는 갖고 올 열이 아니거든요. 학교 열을 선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열 가져오지 않은 옵션 바꿔주시고요. 구매자는 갖고 올 열이 또 아니네요. 그러면 또 열 가져오지 않은 판매 구분은 갖고 올 열 맞고요. 품목도 갖고 와야 되고 판매 단가도 마찬가지죠. 판매 수량까지. 그러면 안 갖고 올 열은 판매 일자 열 건너뛰임, 학교 열 건너뛰임, 구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 빼고는 다 서식이 일반으로 돼 있으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많이 보던 창이 뜨죠? 자, 그런데 하고 비활성화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두 번째인데요. CSV나 텍스트 파일은 밑에 보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를 체크해 줘야지만 pivot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에도 적혀 있죠. 열만 가져와 뒤에 보시면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체크를 해줘야지만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pivot 테이블 보고서 똑같습니다. 이제는 옵션 바꿔주시고 이제 어디서 만들 거냐면 또 그림을 또 좀 보면 이 그림은 A2부터 pivot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위치거든요. 이 주소를 A2로 바꿉니다. A2를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만들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확인 눌리면 이제 pivot 테이블 필드 창이 뜨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상에서 판매 직원은 김용우, 김종진 밑으로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판매 직원은 행해 놓으시면 돼요. 걸어서 놓으시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판매 구분도 공급과 정상가도 행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 직원 밑에 놓으시면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판매 구분을 걸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놓다가 내가 잘못된 필드를 만약에 놓았다면 빼는 방법은 엑셀로 이렇게 야를 버려도 되고요. 혹은 목록 이쪽으로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잘 갖고 왔으니까 놔둬놓고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 들어갈 필드는 없거든요. 그림상에 필드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 판매 단가와 평균 판매 수량은 계산된 필드 아닙니까? 계산된 필드는 시그마 값에 넣어야 되거든요. 계산할 필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매 단가를 걸어서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놓으면 시그마 값이 자동 합계라는 의미다 보니까 합계가 먼저 구해져요. 근데 우리 합계를 표시할 건 아니고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 바꾸는 방법은 해당 필드를 그냥 한 번만 그냥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 오른쪽 버튼 아닙니다. 왼쪽 버튼으로 클릭. 그럼 이렇게 메뉴가 뜨거든요.
요 메뉴에서 요것도 값필드 설정해서 한다는 것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함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랑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평균 함수 바꿔주시면 되겠죠? 확인.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을 놓으시면 돼요. 걸어서 판매 수량도 평균값으로 출력해야 되거든요. 해당 필드를 클릭. 자, 그래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값 필드 설정 메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 함수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평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요 두 개가 지금 평균이 잘 되는지 봐야 돼. 음. 그러면 배치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 창을 내가 잠시 닫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빈셀을 클릭하면 숨겨져요. 이렇게. 저는 잠시 닫았다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까지가 배치된 결과 그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하를 실제 필름으로 바꾸는 작업이 남았거든요. 거기 두 번째 화살표 제일 끝에 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했죠. 항상 나오는 거죠, 그죠? 디자인 탭에 또 가야 됩니다. 왼쪽에 보면 레이아웃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야를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실제 필드명으로 야들이 바뀌었어요. 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까지가 끝났고 세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 요거 피벗 테이블 여러분들 디자인 넣는 거거든요. 스타일. 그러면 피벗 테이블 안에 두고 디자인 탭은 돼 있으니까 그 밑에 보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룹이.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모양새는 스타일은 밝게죠. 밝게에서 다섯 번째 거 선택해라. 그 말이죠. 자, 다섯 번째는 위치적으로 첫 줄에 있네요. 흰색 피벗 테이블 스타일, 피벗 스타일 밝게 5. 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색깔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눌러볼까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야가 보라색 같은 선이 들어가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결과 보시면서 달라진 게 없는지, 달라진 게 있네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잘 보면, 여기서 김용호 보면, 요 자리에 뭔가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휘상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숫자 75,333,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천 단위 구분교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음. 그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 판매 수량도 여러분들 똑같이 넣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요 형식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C3부터 어디까지 D18까지. 여기 시그마 값 영역이거든요. 거기서 오른쪽 버튼 눌려서 여러분들 셀 서식 가볼까요? 그리고 숫자 가셔가지고 첨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해 줍니다. 확인. 그럼 여러분들 첨단위 구분기호까지 잘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숫자 우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분합이에요. 부분. 그럼 이 아들을 이렇게 부분이 뭐냐면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산을 또 한 개 해주거든요. 그러면 부분합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pivot 테이블 안에 두고 디자인 탭에 가서 여러분들 레이아웃 그룹에 여러분들 부분합이 제일 왼쪽에 있거든요. 이 하나 눌려볼까요? 우리 그림에서는 그룹 하단이냐 상단이냐 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상단입니다. 하단은 요 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룹 하단 말고 상단의 모든 부분을 표시 눌려볼까요? 그랬더니 오지에 숫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조심할 거 내려와서 부분합이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그 전에 여러분들 요거 하기 전에 두 가지가 있죠. 설정하기. 우리가 시그마 값 영역에 데이터 영역이죠.
시그마 값 영역의 숫자 데이터를 보니까, 그죠? 지시사항은 없지만은 그래마 똑같이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야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여러분들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그마값 영역을 잡고, 그죠? 어디 가야 된다? 요것을 먼저 지정 후에 여러분들 셀 서식 가서 우클릭해서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 탭에 숫자 범주를 선택해서 전단위 요것은 요거죠. 전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야 됩니다. 요거 밑에 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셀 서식 클릭해서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전단위 구분기호를 체크. 요것이 이제 넣은 거고요. 조금 전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75,333이 부분 앞 상단에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룹 부분 앞 상단의 표시. 이것은 어디? 어느 디자인 탭에 가서 레이아웃 그룹에 부분 앞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 안에 보면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 앞 표시. 그래서 그룹 상단의 표시. 이렇게 뭐 똑같이 바꿀까요? 상단에 부분 앞이 표시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설정은 디자인 탭에 가서 요 경로대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우리 완성 그림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간혹가다 시험에 여러분들 지휘사항도 없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참조로 여기까지는 끝이지만은 그룹 하단의 부분을 표시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모양새 한번 눈도장 찍고 와야 되겠니? 하단에 잘 잠시 해볼게요. 하단에 하면 요약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기 좀, 요 그룹된 야 이름이 들어가고요. 요 이야기 들어가고, 여기 나옵니다. 밑에. 조금.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표시되면 그룹 하단에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룹 지금 상단입니다. 자, 그러면, 열하면 10점을 받으실 거예요. 같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문제 분석 작업 3번 문제의 1번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요까지 뭐 여러분들 해봤으면 기출 접근하면요. 뭐 일단은 큰 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잘 모르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닫고 여러분들 이제 말 거냐면 두 번째로 나오는 문제를 볼 건데요. 넘기셔가지고 106페이지 봅니다. 106페이지. 자, 소스 열고 분석 작업 2번 문제로 나오는 것을 알아보면요. 자, 3장 출제 유형 공이 가서 출제 유형 공이 빼기를 열 건데요. 이번에는 교재 실습 파일 열 겁니다. 실어 가셔가지고 2024 커마를 읽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아시겠죠? 엑셀 작업 파일 3장 출제 유형 02입니다. 폴더가. 이 안에 보면 출제 유형 02 빼기 1 문제를 여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이번 문제는요. 데이터 도구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데이터 도구 기능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게 다 데이터 도구 기능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교재 보면 기출문제 요것도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놓고 막 넣어놨어요. 근데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다 보니까 크게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유일성 검사하고 데이터 도구 기능 아니지만은 필터 요것을 연습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유형 1이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필터 대신에 요즘에는 분석 기능이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요것은 우리가 요게 우리 교재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기타 작업에 여기 나와요. 그때 알아볼 거고요. 지금은 요거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유형 2는요. 중복된 데이터 제거하는 거하고 조건부 서식 넣는 거하고
족구무에 넣었던 색깔만 들어있는 셀에 대해서 필터링한 이거와 이것이 연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게 나오는데 확률은 8대2입니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부터 알아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유의성 검사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우리가 특정 범위를 잡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된 범위를 그러니까 설정 범위를 어떤 데이터 입력받게끔 제한을 걸 건데요. 입력 제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범위 숫자 데이터라면 숫자를 10부터 100까지만 입력을 받기 위해서 설정해 놨어요. 그 만약에 우리가 101을 치면 이 입력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럼 오류를 탁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 대상을 설정해 놓고 범위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오류를 띄우는 기능입니다. 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잠시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를 한번 띄워볼까요? 지금 작업할 건 아니고요. 자, 그거는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의성 검사랑 클릭해 보겠습니다. 야를 클릭. 그러면 설정 탭부터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아이모드가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아이모드는 선택적으로 나와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요까지는 나오는 거죠. 근데 설정 탭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요. 특정 범위를 잡았을 경우에 이 범위 안에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제한 대상이 달라지거든요. 이거 잠시 한번 밀려볼까요? 그러면 정수, 소수점, 목록부터 해서 사용자 지정까지 있죠? 여기 총 몇 개 있냐면 여러분들 7개 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수는 우리가 범위 잡았던 영역 안에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인 경우는 정수입니다. 정수. 소수점도 숫자인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소수점은. 우리가 1급에서는 여러분들 정수를 하거든요. 그럼 소수점은 언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 백분율을 할 때 써요. 백분율. 우리가 이거 10%부터 90%요 사이 값만 입력받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요 안에 백분율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소점하면 제한 방법이 항상 떼게 돼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오늘 해당 범위에 놓고 최소값은 10%를 치는 게 아니고 이게 소수점이니까 0.1이 10%거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0.9로 했을 때 여기 10%부터 90%까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소수점은 백분율을 입력하는 데이터인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백분율도 숫자입니까? 그죠? 음. 자, 그럴 때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것을 목록으로 한번 바꿔보시면요. 목록은 우리가 문자 데이터예요. 그 목록으로 하면 좀 특이하게 여러분들 뭐가 생기냐면, 어, 요게, 콤보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콤보 상자, 화살표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 콤보 상자, 이렇게. 이걸 누르면 목록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목록에 있는 요 값만 입력을 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 목록에 있는 값은 어떻게 만드냐면 원본에서 설정합니다. 어떤 특정 범위를 잡아라는 부분도 있고 시험에서 혹은 직접 타이핑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목록. 근데 숫자 데이터는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숫자도 입력 목록을 만들어서 특정 상수값이죠, 그거는. 숫자 요런 값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때는 목록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목록은 문자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이 문자는 목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개 또 더 설명드리면요. 날짜는 날짜 데이터입니다. 말 그대로. 날짜고 시간은 시간 데이터. 범위 잡던 것이. 이거는 말 그대로고요. 이 텍스트 길이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딱 세 글자만 입력을 하도록 설정하시오. 그럴 때는 텍스트 길이거든요. 그럴 때는 제한 방법을 런해서 길이를 3으로 딱 입력하면요. 이 필드, 범위 잡았던 필드는 글자, 이름을 딱 세 글자만 입력할 수 있죠. 두 글자나 한 글자나 그 이상 글자는 입력이 안 돼요. 딱 세 글자가 되도록 입력이 되겠죠. 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 2021년 기출문제부터는요. 뭐가 나오냐면 사용자 지정이 나왔어요. 요때는 사실 모든 출판사가 이 문제를 안 만들었어요. 교재 안에. 그런데 야는 뭐 할 때 쓰냐면 함수, 수식어성 할 때. 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야가 나와요. 음. 물론 딴 것도 나오는데 야가 등장한다는 소리죠. 그럼 사용자 지정은 뭐냐면 함수 사용할 때, 수식을 작성할 때. 자, 그럼 여러분들 종류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게 설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명 메시지 탭에 잠시 가보시면요. 설정해서 모든 값으로 바꿔놓고 해야지 이동됩니다. 설명 메시지 탭에 가면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책 교재를 보시면 왼쪽 그림에 노란색 박스가 있죠. 그게 설명 메시지예요. 근데 오른쪽에 오류 메시지 창이 떠 있잖아요. 그림이. 이건 오류 메시지 탭에서 갔어요. 그럼 설명 메시지는 제목은 뭘 보고 치냐면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첫 줄만 보고 치면 됩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설명 메시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입력만 잘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오타가 생기면 0점. 오타 조심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류 메시지 한번 가볼까요?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스타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콘, 느낌표 아이콘이 우리 책에 들어가 있죠? 아이콘 모양. 요거 눌러보면 아이콘 모양이 누를 때마다 다 달라집니다. 아이콘 선택할 때 쓰는 거고요. 제목은 오류 메시지 창에서 제일 위에 있는 타이틀 부분, 날짜 확인돼 있죠? 거기에 치는 글자고 오류 메시지는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확인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죠? 점은 안 쳐도 0점이에요. 어. 근데 아주 심한 거 아닙니까? 점 안 쳐도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타 다 나와야 되죠. 그죠? 형평성이 없죠? 한 개라도 오타 나면 0점 처리합니다. 이런 데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또 간혹 있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우리 책은 없지만은 IME 모드까지 아셔야 돼요. 야는 입력 모드인데 인풋 모드 약자입니다. 이것은 IM이라는 것은 입력 모드인데요. 내가 어떤 특정 범위를 잡았을 때 무조건 영어만 치는 데이터다. 그러면 영어로 해놓으면 편하죠. 그죠? 영어만 치지니까. 그럴 때 쓰는 건데 인풋 모드 약자입니다. 인풋이 영어에서 입력이거든요. 아웃풋은 출력이고. 그럼 여러분들 한글 전자가 있고 영문 전자가 있는데 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이미모드 가서 눌려보면 한글 하면 한글, 영문 하면 영문 하면 되는데 전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전자는 뭐 약자냐면 반자부터 하면 반각 문자 약자입니다. 반각 문자는 키보드에 있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의미는 정각 문자인데요. 야는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예요. 우리 아래 한글에서 정각 기호 넣잖아. 특수 문자 아닙니까?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 참조로 모르고 영문 전자로 하면 키보드에 있는 영어를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전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취소하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시험에서는 범위를 제시하거든요. 그럼 책 보면 A4부터 A33을 잡아볼까요? 그럼 A4부터 A33을 잡아주시면요. 요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 아닙니까? 날짜는 날짜 데이터, 날짜 대 날짜로 하셔야 돼요.
일단은 유의성 검사 아이콘 클릭.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 설정 탭부터 진행합니다. 가서 날짜 데이터니까 제한 대상이 날짜가 돼야 되죠. 날짜. 숫자면 점수. 그리고 제한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 책 보시면 190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 연속 범위 아닙니까? 그때는 해당 범위 맞습니다. 그럼 시작 날짜 그대로 보고 치면 돼요. 1900 빼기. 그 다음에 01 빼기 01. 그 다음에 끝 날짜는 어디까지 입력할 수 있다? 2025. 그래 보고 치면 됩니다. 12 빼기 31. 자, 그러면 이거 입력할 때는 우리가 문제 속에 적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치면 됩니다. 이 날짜를 벗어났을 때는 오류를 띄우겠다 이거죠. 여기 끝이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마우스를 뚝 두면 설명 박스가 뜨는 그런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노란색 박스.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에 클릭하시고요. 제목 무조건 첫 줄에 있는 것만 치면 돼요. 노란색 박스. 제일 첫 줄에. 입력 날짜 범위라고 치면 됩니다. 날짜 할 때 짜죠. 자가 아니고.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설명 메시지가 1900년 물결 표시. 키보드 택기 위에 있습니다. 물결 표시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25년 여기 설명 메시지에 들어갈 제목. 설명 메시지. 했으면 이제 세 번째 오류 메시지 탭에 가셔가지고요. 아이콘은 느낌표 동글뱅이죠. 야는 정보입니다. 정보. 그리고 제목은 위에 보면 날짜 확인 타이핑하시고요. 오류 메시지는 가서 입력 날짜가 띄어쓰기도 잘 하시고요. 날짜가 띄우고 정확한지 띄우고 확인 띄우고 바랍니다. 점. 자, 그러면 오류 메시지 잘 넣었습니다. 그래 놓고 확인. 노란색 박스 나오죠? 그래서 나올 때 오타가 없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러 오류를 띄울 건데 오류도 떠야 되죠. 일부러 벗어난 날짜 한번 치고겠습니다. A4셀에 가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2026년 100일 100일 치볼까요? 그러면 날짜가 벗어났잖아요. 그죠? 오류도 당연히 떠야 됩니다. 엔터 치볼까요? 뜹니다. 그리고 띄우고 난 뒤에 여러분들 왜 띄웠냐면 오타 봐야 돼요. 오타. 또, 또 떠야 되지만 오타 아이콘 검사. 만약에 오타가 났다. 아, 그럴 때 취소. 잘해도 취소. 그럼 오타가 났을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또 하냐면 여기 두고 막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고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범위 잡고 수정하러 가야 돼요. 그래, 오타 났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죠. 오류나. 그죠? 근데 실수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타 났네 하면서 여기 두고 여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이것은 설정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런 것도 감점이 돼요. 이런 자그마한 실수가 0점이 되는 순간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터하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문제가 필터 기능인데, 이게 자동 필터예요. 야는 여러분은 필터하면 여기 제목행에 하살표, 필터링 하살표가 생기거든요. 원본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작업할 때 표 안에 두고 하면 쉽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필터가 자동 필터거든요. 그러면 제목행에 하수할표가 생기죠. 문제 보시면 생년 월일 필드 가서 2000년 1월 1일 이후 데이터만 추출해라. 그 말이 됩니다. 생년 월일 하수할표를 클릭. 그래 놓고 여러분들 여기에 날짜 필드 갖다 대면 우리가 지금 이유 아닙니까? 이유. 그럼 이유를 선택하면 돼. 메뉴에서 이유.
야를 클릭. 그럼 이유 눌리면 여러분들 창이 뜰 건데 여러분들 뭐가 뜨냐면 이게 뜨죠. 이유라고 적혀 있죠. 그럼 날짜만 치면 돼요. 그럼 날짜는 2000년, 2000 빼기 그 다음에 01 빼기 01. 그럼 2000년 1월 1일 이후인 날짜만 추출되더라. 2000년 1월 1일 이후 날짜 확인해 볼까요? 10행, 12에 22, 24, 30. 이러면 여러분들 결과가 맞기 때문에 10점을 주더라 이거죠. 여기 분석 작업에서 피벗 테이블이 1번 문제고 데이터 도기능 유형 1인데요. 여기 2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필터를 안 내고 요즘에는 분석 기능을 내더라 이거죠. 그건 좀 이따 기타 작업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